아닌 즐거움들을 보게나. 그래서 혹시나 이 경우에 자네가 이런 식으로 즐거움은 그 본성이 괴로움의 멈춤인 반면에 괴로움은 그 본성이 즐거움의 멈춤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끔 말일세. 내가 말했네. 어떤 경우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물었네. 다른 많은 게 있기도 하지만 특히 냄새와 관련된 즐거움들을 생각해보면 되겠네. 이 즐거움들은 그것들에 앞서 괴로운 상태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갑작스레 그 정도에 있어서 굉장한 것들로 되는 데다 그 즐거움이 그치고 나서도 아무런 괴로움을 남기지 않기 때문일세. 내가 말했네. 더없이 참된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남을 순수한 즐거움이라고도 즐거움에서 벗어남을 순수한 괴로움이라고도 우리가 믿는 일은 없도록 하세나. 정말 없도록 하죠. 그러나 실은 육신을 통해 혼에 미치는 이른바 쾌락들은 즉 거의 대부분이며 가장 강한 즐거움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로서 괴로움들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종류일세. 내가 말했네. 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쳐올 즐거움들이나 괴로움들의 앞선 기대에서 생기게 되는 앞선 즐거움들과 앞선 괴로움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며 무얼 제일 닮았는지 자네는 아는가? 내가 물었네. 그게 뭔가요? 그가 물었네. 자연에는 위, 아래, 그리고 중간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믿는가? 저야 믿죠. 아래에서 중간으로 이동된 사람은 자기가 위로 이동되었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것이라 자네는 생각하는가? 그래서 중간에 멈추어 서게 되어 자신이 어디에서 옮겨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면 자신이 위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있다고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진짜 위는 못 본 터이니 말일세. 맹세코 그런 사람이 달리 생각하리라고는 저로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나 만약에 그가 되옮겨지게 된다면 그는 자신이 아래로 옮겨졌다고 생각할 것인데 그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내가 물었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그가 진실로 위에 있는 것과 중간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분명합니다. 만일에 진실, 진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다른 많은 것에 대해 건전하지 못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면 또 즐거움과 괴로움 그리고 이것들의 중간 상태와 관련해서도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괴로운 것으로 옮겨졌을 땐 그걸 진실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괴로움에서 중간 상태로 옮겨졌을 땐 자신들이 충족과 즐거움에 충분히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네가 놀라겠는가? 마치 백색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서 회색을 흑색과 대비해보듯 마찬가지로 즐거움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고통 없는 상태와 대비해보고서 속게 된다면 말일세. 맹세코 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히려 크게 놀랄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보게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신체와 관련된 적극적 상태, 해식의 비움 상태, 현상들이 아닌가? 내가 물었네. 물론입니다. 무지와 무분별도 혼과 관련된 적극적 상태의 비어있음이 아닌가? 물론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지성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은 차게 채우게 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데 한층 참된 채움은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채움인가? 아니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채움인가? 그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체험입니다. 어느 부류들이 순수한 존재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자네는 믿는가? 이를테면 빵과 음료수, 요리한 음식, 그리고 일체의 음식물의 부류들이
많이 관여하는가 아니면 참된 의견과 지식, 지성, 그리고 요컨대 일체 사람의 훌륭함의 종류가 더 많이 관여하는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언제나 같으며 불멸하고 참된 것과 관계하고 그것 자체가 그런 성질의 것으로서 그런 성질의 것 속에서 생기는 것이 더 충실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자네에겐 생각되는가? 아니면 결코 같지 않으며 사멸하는 것과 관계하고 그것 자체가 그런 성질의 것으로서 그런 성질의 것 속에서 생기는 것이 그러하다고 생각되는가? 언제나 같은 것과 관계하는 것이 월등합니다. 그가 대답했네. 언제나 갖지 못한 것의 본성이 지식의 본성보다도 존재에 조금이나마 더 관여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가? 진리에는 그 경우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한데 진리에 덜 관여한다면 존재의 본질에도 덜 관여하겠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말해서 육신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이 혼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보다도 진리와 존재에 덜 관여하지 않는가? 훨씬 덜 관여합니다. 육신 자체도 혼에 비해 그러하다고 자네는 생각하지 않는가?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찬 것과 그 자체가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은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찬 것과 그 자체가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보다도 진정으로 더 차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성질상 적합한 것으로 차게 됨이 즐거운 것이라면 더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로 그리고 진정으로 차게 된 것은 참된 즐거움에 의해 더 실제로 그리고 더 진실하게 기뻐하도록 만들겠지만 덜 충실하게 존재하는 것들에 관여하게 되는 것은 덜 진실하게 그리고 덜 확실하게 차게 되겠고 또한 덜 믿었고 덜 진실한 즐거움에 관여하게 될 걸세. 그건 더없이 필연적입니다. 예, 누가 말했네. 거기서 잠깐. 즐거움이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니야. 예? 그래서 그 즐거움에도 이제 종류가 있다. 예? 다른 종류의 즐거움들. 그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위, 아래, 중간과 관련된 이야기. 위, 아래, 중간.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전체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위, 아래, 중간을 위, 중간, 아래 이걸 이제 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위, 아래, 중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온 표현은 아래에서 중간까지 왔어. 그걸 뭐라고 이해하냐? 위로 이렇게 이해한다. 근데 이건 본 적도 없는데. 예? 근데 전체를 다 경험해봐야 이거 아직 중간이야. 위는 아직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요만큼 아래에서 요만큼 실제로는 다 경험한 사람이라면 중간에 위치해 왔는데도 이걸 위로 이동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 비움과 치움 그것도 이제 지금 즐거움과 관련해서 즐거움을 분석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예요. 비움과 치움. 그 중에 비움에 해당되는 표현, 케노시스. 나중에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케노시스, 비움. 그 무슨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삶 속에서는 비움, 내려놓음 이런 거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이니까 상관없는 건데 나중에 케노시스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지. 비움과 채움 그쪽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593쪽 즐거움에도 여러 종류의 즐거움이 있다.
빵, 음료수. 근데 이제 분필도 아닌데, 예? 근데 뭐가 이렇게 자꾸 빵, 음료수, 요리한 음식, 일체 음식 물품. 이런 것들이 순수한 존재에 더 관여하는가? 아니면 참된 의견, 지식, 지성 이런 것들이 더 순수한 존재에 관여하는가? 여기 이제 관여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데아와 사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쓰였죠. 그래서 594쪽에 가시면 육신의 보살핌 가운데 부분, 육신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이 혼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보다 진리와 존재에 덜 관여. 그러면 반대로 혼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이 육신의 보살핌과 관련된 부류들보다 진리와 존재에 더 관여하는 거. 이게 어쨌든 즐거움의 한 가지가 아니다. 그걸 이해시키느라고 비움과 체온, 위아래 중간, 또 이런 더 관여한다, 덜 관여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즐거움의 종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죠. 각주 26에 세 번째 줄 그 논거는 거기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각주 26에 그 논거는 바로 위의 문단에서 언급된 바에 따라 이 물음이 신체적인 욕구 충족과 관련되는 즐거움과 지식 및 지성 등의 정신적인 훌륭함 중에서 어느 쪽이 존재에 더 관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필레보스 편의 첫머리에서 물음으로 제기된 다음 끝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본성과 존재로 옮긴 헬라스말 원어는 다 같이 우시아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지라면 즐거움 중에 즐거움은 철학의 즐거움. 그렇게 되는 거지. 즐거움 중에 즐거움은 즐거움이라고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니야. 네, 조금만 더. 그러므로 사려 분별, 지혜와 사람의 훌륭함, 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잔치나 그런 류의 것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시피 아래로 옮겨졌다가는 다시 중간까지 옮겨지는데 이런 식으로 일생을 통해 헤매게 되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선 적이 없으므로 참된 위쪽을 보거나 거기로 옮겨져 본 적도 결코 없으며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차게 되지도 않았으며 확실하고 순수한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했네. 오히려 그들은 가축들이 하는 버릇대로 언제나 눈길을 아래로 향하며 땅과 식탁 위로 몸을 구부리고서 포식을 하여 살이 찌고 또한 교미도 하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쇠로 된 뿔과 발굽으로 서로들 치고 받으며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죽이기까지 하네.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자신들의 존재하지도 않으며 채워지지도 않는 것을 채우려 하고 있기 때문일세.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삶을 완전히 신탁투로 말씀하시는군요. 글라우콘이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각주가 붙었죠. 그 앞에 소크라테스의 발언을 두고 글라우콘이 신탁투로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주 28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에서 신탁투로 말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특히
쇠로 된 뿔과 발굽으로 라는 표현이 해당되겠는데 이는 철제 무기로 싸우는 걸 짐승들의 행동 방식과 연관시킨 표현이다. 이는 기원전 480년에 아테네인들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고서 힘들게 얻어낸 델피 신탁에서 언급된 나무로 된 성, 퀼리논 테이코스라는 표현과도 아주 유사한 면이 있다. 위의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밖의 신탁투 표현은 맨 끝의 것, 즉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도 해당되겠다. 이 구절은 참으로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로 자신들의 혼에 참된 부분이 아닌 욕구적인 부분을 구멍 뚫린 항아리, 밑 빠진 독, 피토스 테트레메노스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은 히라보로 딱 똑같은 우리가 쓰고 있는 밑빠진 독에 해당되는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소크라테스의 발언 방금 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딱 우리말로 밑빠진 독에 해당되는 히라보 피토스 테트레메노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앞에 새로 된 뿔과 발굽으로 이런 표현들 그 표현 설명하면서 나무로 된 성이라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로 된 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뭘 했지? 살라미스죠. 나무로 된 성 배를 만든 배 3단노 전화 그래서 이제 육지는 초토화되는 이미 살라미스 해전에서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오랜 페르시아 전쟁이 막아내리게 되는 거죠. 델피의 신탁의 언어는 항상 이렇게 알쏭달쏭한 그러니까 논리학에서 말하는 애매모호어의 오류 논리학에서는 그런 오류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돼 있어요. 신탁의 언어가. 크로이소스가 전쟁하기 전에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강한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저 상대 나하고 싸울 저 대상 저 강한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면 내가 이긴다는 뜻이다 하고 열심히 싸웠어. 근데 졌어. 그래서 이제 신탁이 잘못됐다고 따지러 갔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신탁은 옳았느니라. 당신의 그 강대한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이제 이현령, 비현령 뭐 이런 정도 그 신탁 언어의 특징이 그런 특징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 근데 이 경우는 옳게 해석을 했어. 나무로 된 성, 3단노 전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육지는 이미 초토화되고 아테네도 불탔고 그런 한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로 전체 승전국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플레오넥시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탐욕 보통 욕심이 아니야. 과도한 욕심 플레오넥시아 플레스티아도 앞에서 나왔어. 과두 정체를 특징 짓는 개념이었죠. 과두 정체는 이걸로 무너지고 민주 정체는 무제한의 자유 그걸로 무너지는 거죠. 자, 9권에 이제 다음 주에 읽을 정도의 분량을 남겨놓고 있어요. 게다가 내가 지금 자꾸 코와 지금 이게 그래.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일찍 끝내는 것으로 자꾸 재채기는 나오고 계속 들여다보고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은 걸 하면 남은 분량이 딱 다음 주에 9월 경우에 따라서는 10권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빨리 10권으로 들어갈 수 좋거든요. 10권은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8권, 9권이 그 중요도가 다른 것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거죠. 타락한 정치에 대한 언급.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읽은 것으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